제게 20년 동안 아이들과 지내오면서 느낀 점을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모든 아이들은 다 다르다. 다 다른 아이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육아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육아와 자기 개발에 공통된 환상이 있습니다. 성공한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는 환상인데요.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아치과 교수이자 강점으로 키워라의 저자 박소연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나. 한참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육아가 유행이더니 요즘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키워야 한다. 라는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육아법에 간과되고 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다르다는 점인데요. 저는 소아치과 의사로서 한 20년 정도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게 20년 동안 아이들과 지내오면서 느낀 점을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모든 아이들은 다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아이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육아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아이들에게 정답인 방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육아와 자기 개발에 공통된 환상이 있습니다. 성공한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는 환상인데요. 이게 왜 환상이냐면 우리는 어떻죠? 앞서 설명한 대로 다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학벌, 재산, 외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둘러싼 환경도 다 다르고요. 이렇게 다르니 모두에게 맞는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에겐 좀 더 단호한 육아가 필요하고 어떤 아이에겐 좀 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요. 신경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 다양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있듯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극이 주어져도 아이들마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엔 정답인 길만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정답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정답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이도 부모도 좌절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모두에게 맞는 정답인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가 다 다르듯 부모가 다 다르기에 내 아이와 내게 맞는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잘하는 점, 강점이 있습니다. 또 모두에게는 약한 부분, 약점이 있죠. 이렇듯 강점과 양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약점에 비해 강점을 말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조금 많이 고민하시고 잘 대답을 못 하십니다. 반면 약한 점은요? 고치고 싶은 마음에 안 드는 점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막 줄줄 나옵니다. 우리 애는 이게 약하고요, 이게 약하고요, 이게 부족하고요 말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아이들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어쩌면 각각의 다른 아이들의 잘하는 모습만 모아 어떤 유니콘 같은 아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내 아이의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부족한 것만 자꾸 눈에 띄고 신경이 쓰입니다. 거기에 미디어의 호들갑과 사교육의 강품은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을 더 부채질합니다. 아이들은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잊어버린 채 과연 존재 가능한가 싶은 모든 것을 잘하는 전인적인 사람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전설적인 영국 록그룹 퀸의 리더이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의 얼굴이 기억나실까요? 굉장히 윈턱이 튀어나온 심한 부종교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돌출 치아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예쁘고 멋진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프레디는 치아 때문에 밴드의 리드 보컬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실까요? 프레디는 남들보다 앞으로 튀어나온 치아 덕에 자신의 입속 공간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대체 불가능한 고음이 바로 그 튀어나온 치아 뒤의 넓은 공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어떤가요? 프레디가 튀어나온 앞니에만 집중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처럼 압도적인 고음과 가창력을 자신 있게 내뿜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약점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점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진 고유한 무기, 강점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튀어나온 앞니에만 집중하느라 그 뒤에 넓은 공간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세계적인 가창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간을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진짜 비극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아이의 약점에 맞춰져 있던 부모의 렌즈를 강점으로 돌리면 아이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아는 사람이 당연히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강점, 우리 아이의 강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요. 어릴 때일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합니다. 3, 4살만 되면 내가 하면서 자기 주도성이 폭발하죠. 그리고 좀 더 커서도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거, 몰입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런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 이러시진 않으셨을까요? 그러니 자꾸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 신호를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했더라? 내가 뭘 잘했더라? 하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항상 자신의 상태를 주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우리 어른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바람에 왜곡돼 보이죠. 끌림, 빠른 학습, 몰입, 만족.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의 신호인데요. 자꾸 하고 싶어하고 잘 배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고 하고 나면 힘들었지만 또 하고 싶은 무언가가 바로 강점 신호입니다. 이 4가지가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한두 가지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점을 알아봐주고 하도록 해주면 아이는 거기서 활기를 느끼게 되고 자주 하려고 하면서 더 잘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강점의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십니다. 강점이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부모라면 약한 부분도 좀 고쳐주고 수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강점에 집중하자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이 가진 약한 부분, 약점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약점이 인생에서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약점들은 관리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친다는 표현 대신 관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점은 잘 안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진짜 덜렁이거든요. 특히 장마철에는 아주 성가십니다. 들고 나간 우산을 다시 집에 가지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나갈 때는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들어올 때 비가 오네? 우산 어디 갔지? 하면 없습니다. 불편하죠. 특히 장마철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우산이라고 핸드폰 배경화면에 써두기도 했고요. 들고 나갈 때는. 일부러 이렇게 우산이 발에 채여야 기억을 하니 나가기 전에 걸리는 위치에 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죠. 뭐 10번 잃어버릴 거 한 5, 6번 정도 잃어버리는 걸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잘 우산을 챙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약점을 고쳐 탁월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 우산까지 챙겨줄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점이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여전히 우산을 매년 어디에 두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놓고 온 우산은 거기 또 필요한 사람이 쓰겠지. 세상에 우산을 기부한다고 말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와 노력을, 약점을 고치려고 애를 쓰던 그 노력과 에너지를 내가 더 잘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더 하기 편하고 익숙한 것에 씁니다. 진료를 하는 것, 책을 쓰고 강연하는 것들처럼요. 나의 탁월함과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에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와 자원, 시간이 있다면 모든 것을 잘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약점도 다 고치고 강점도 투자해서 탁월해지기까지요. 그런데 시간은 유한하고 아이의 에너지, 부모의 자원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육아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약점은 우리 삶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만 관리해주면 됩니다. 약점은 말 그대로 내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탁월함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에너지와 시간을 내가 잘하는 것, 저절로 끌리는 것에 투자해서 남과 다른 only one, 내 탁월함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강점 육아를 일상에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S트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강점 S, 스트렝스를 바탕으로 신뢰, 알아차리기, 목표 세우기, 실행하기, 축하하기, 이런 5단계의 순서입니다. 먼저 신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육아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책을 보거나 해서 좀 배웠어요. 아이한테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부모님이 뭐 해보고 싶다고 무조건 잘 받아주나요? 네, 어머니 해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나요? 바로? 안 그렇습니다. 우린 어떨 때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 말을 할 때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것보다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뢰입니다. 구글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요.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팀들이 뭐가 다를까 집중적으로 한 5년 동안 관찰을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찾아낸 결론에 따르면 성공한 팀을 구분하는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란 실수를 하고 이상한 질문을 해도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믿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다 보니 혁신도 나오고 성공도 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부당한다고 느끼고 불안한 상태인데 부모가 하자는 대로 따르는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해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 나의 가장 큰 편이 부모라는 생각만 해도 사실 우리 아이들은 잘 큽니다. 이 신뢰를 잘 쌓으려면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적절하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조건 또 무의미한 칭찬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막상 칭찬을 하려고 보면 뭐를 해야 될지 아이를 잘 모르면 해줄 말이 없기도 하고요. 하버드 대학교 다니엘 사피로 교수는 상대의 핵심 관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에 관심을 두는지를 잘 봐야 신뢰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인정과 칭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과의 관계는 순간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품 안의 자식이지만 금세 훌쩍 자라 우리 곁을 떠납니다. 나중에는 관계를 저축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온전히 나로 채워져 있는 지금, 신뢰를 좀 충분히 저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